오늘 고고쇼 첫 번째 순서죠. 이 종목이 수상하다 코엔스탑에서 함께 예측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매니저는요. MBN골드 김준호 매니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막판에 힘을 좀 받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래도 좀 불안했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네, 지난달부터 시장이 지금 6거래일째 오늘까지 급락이 나오면서 거의 코스닥 같은 경우는 고점 대비 거의 9% 가까이 급락이 나와서 웬만한 종목들이 15에서 20% 가까이 고점 대비해서 하락폭이 굉장히 크게 확대가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다행스럽게도 내일 이제 어린이날 휴일을 앞둔 시점에서 오늘 좀 반등 흐름이 오후장 되면서 강하게 나와주면서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0.6% 이상,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0.5% 이상 강보합권에서 아주 기분 좋게 좀 마감이 됐었는데 6거래일 동안 지나치게 이제 글로벌 증시가 견고함에도 또 불구하고 공매도 재개에 대한 어떤 우려감이 시장엔 너무 지나치게 반영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진짜 공매도가 재개됨에 따라서 어떤 종목들이 급락이 나왔던 게 아니라 공매도가 재개가 됨에 따라서 그에 따른 심리적인 요인으로 투심이 악화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셀트리온 그룹주를 필두로 또 이제 시총 상위 종목들이 좀 급락이 나오면서 뭐 제약바이오 섹터, 또 IT, 5G, 2차원지 섹터 대부분의 IT,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조정이 나와줬고 개별주까지도 시장 하락 흐름이 워낙에 가파르게 진행이 되면서 조정 흐름이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제 금융위기 때 2008 서브프라임 모기지 금융위기 때 한 차례 이제 공매도를 금지했던 구간이 있었고, 또 그리스발 위기 2011년도 그리스발 위기 때 한 차례 이제 공매도를 금지했던 사례가 있었었는데 그 이후에 공매도가 재개가 됨에 따라서 일시적인 시장의 하락은 있었지만 이걸 추세 하락장으로 이끈 어떤 초입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절대 안 된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지금 6거래일 정도, 또 오늘 이제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5거래일 시장 하락이 나왔던 부분들은 시간이 지나면은 빠른 속도로 회복이 될 수밖에 없고, 일시적인 하락과 수급적인 요인으로 하락이 나왔던 부분은 맞지만 앞으로 추세 하락으로 이끌 만한 어떤 대형 악재는 아니다. 그리고 부분적인 재개가 있었던 부분도 있었고요. 또 공매도의 순기능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를 활성화시키고 너무 과열된 종목들을 좀 이제 과열권을 좀 안착을 시켜주는, 또 이제 저지를 시켜주는 부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수십 년 동안 공매도가 있었던 시장에서 우리가 매매를 했었고, 그리고 또 이제 뭐 항상 이게 큰 하락장에서만 공매도가 일시적으로 금지됐다가 재개가 되는데 잠깐 일시적인 요인으로 시장의 좀 변동성이 확대됐지만 빠른 속도로 시장은 좀 안정화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주는 항상 전략 후강 장세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소개해드렸는데 공매도 재개에 따라서 그에 맞춘 종목들을 우리가 관심 있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대형주, 또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들은 시장이 안정화됐을 때 언젠가는 또 실적이 뒷받침되고 또 반등이 나오기 때문에 실적이 뒷받침된 종목들을 매수하시고, 또 시장과 상관계수가 적은 개별주 종목들을 매수했을 때는 오히려 또 시장은 흔들린다고 하더라도 또 개별 모멘텀으로 강하게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거라 판단되고 있고요. 또 공매도 재개에 가장 크게 수혜를, 이게 장기화되고 지속됐을 때는 공매도 재개에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가 또 증권 관련 섹터이기 때문에 또 관련 수혜주들을 조정 시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했을 때는 훨씬 더 또 빠르고 또 이런 시장에서도 수익을 챙길 수 있을 거라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이 그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공매도 이슈가 좀 예민하게 시장을 흔들고 있는데 충분히 순기능도 있다. 이에 따라서 또 주목받을 수 있는 섹터 노려볼 만하겠다라고 또 앞으로의 기대감도 비춰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이 종목이 수상하다 코엔스탑 출발해 볼 텐데요. 그 전에 지난주 매니저 적중률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80% 기록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좋은 성적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 인기를 끌었던 인기 검색 상위에 오른 키워드 10가지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1위는 해운주가 차지를 했습니다. 어제도 해운주가 랭크가 됐는데요. 공매도 재개에 대한 우려감으로 해운주 계속해서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반면 어제 2차 전지 테마들 힘을 못 썼는데요. 오늘은 좀 올라주는 하루였습니다. 2위 차지했고요. 대표 4임, 아마 남양유업이겠죠. 4위 게임주, 5위 코로나19가 차지했습니다. 6위는 오랜만에 로봇산업, 7위에는 자사주 소각이 랭크가 됐고요. 실적 호조, 외식업, 그리고 가상화폐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종목명을 바로 확인해 봐야겠죠. 어떤 종목들이 랭크가 됐을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MM이 오늘 3.52% 밀리면서 마무리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오늘 2차 전지 대형주 안에서 괄목할 만한 상승 탄력 보여줬습니다. 남양유업 오늘 회장 사임 소식에 따라서 급등 보여줬는데요. 종가도 10%가량 상승하면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카카오 게임즈 1분기 실적은 예상치를 조금은 밑도는 성적을 나타냈지만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 상승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오늘 3%대 상승 보여줬고요. 시제는 공매도 재개 타깃으로 지목이 되면서 연일 밀리고 있는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SPG 7%대, SK텔레콤 1.15% 상승 탄력 보여줬고요. LG상사 7.61% 상승했습니다. 신세계푸드 하반기 실적 기대감 속에서 8.55% 상승했고요. 우리기술투자 앞으로 두나무같이 상승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오늘 핫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 종목 한 종목 들여다볼 차례인데요. 첫 번째로 만나볼 종목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위를 차지한 SK이노베이션입니다. 어제 하락을 딛고 일제히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상승을 보여줬는데요. 또 SKI테크놀로지 상장이 임박하면서 최대 주주인 SK이노베이션이 또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일단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제가 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시장 자체가 6거래일 동안 좀 크게 좀 조정 흐름이 나와줬다가 오늘 좀 기본적으로 좀 반등 흐름이 나와줬었는데 오늘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또 2차 전지 관련해서 가장 대표 종목으로 오늘 실제적인 기대감도 같이 이어지면서 7%대 좀 강한 반등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근데 오늘 SK이노베이션의 뭐 주된 상승 요인은 사실상 뭐 2차 전지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이 나왔던 부분도 물론 있지만 지금 오늘 국제 유가 WTI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 배럴당 1.43% 상승이 나와주면서 국제 유가에 대한 상승에 따른 기대감으로 또 다시 한번 좀 상승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서부 텍사스산 원유가 이제 91센트가 이제 상승이 나와서 지금 뭐 경제 회복, 미국은 이제 백신 보급이 거의 3분의 1 가까이 지금 넘어섰고 집단 면역에 대한 기대감이 이어지면서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이제 국제 유가가 상승이 나왔고 그래서 오늘 뭐 중소형주 SH에너지 화학이라든지 중소형 유가 관련 종목들은 오늘 좀 장중에 좀 큰 상승이 나와줬었고 SK이노베이션, S-오일 같은 좀 대형 유가 관련 종목들은 좀 상승폭이 제한적이었지만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장 막판에 시장이 또 이제 상승 전환하면서 7% 거의 종가가 고가로 좀 마감이 됐던 모습이었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 또 한동안 또 LG화학과도 법정 분쟁이 졌던 부분도 있었고 충분히 악재들이 충분히 반영된 상태에서 최근에 2차 전지 섹터도 시장 대비 굉장히 좀 조정 흐름이 굉장히 컸었고 또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이 좀 지나치게 좀 흘러갔던 모습입니다. 작년에 테슬라의 배터리데이 행사 이후로 그 이후로 계속해서 2차 전지 섹터가 좀 조정 흐름이 나와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시장이 이번 주를 기점으로 조금 이제 안정을 찾았을 때 또 가장 빠르게 회복될 수 있는 섹터 중에 하나가 또 2차 전지 섹터라고 보고 있고요. 그 안에 가장 대표가 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충분히 나와줄 수 있을 거라 판단돼서요. 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유 가격도 오르고 있고 경기 회복 흐름에 따라서 또 긍정적인 전망도 제시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SK이노베이션 단기적으로 고라고 외쳐주셨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오늘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핫했던 종목 중 하나죠. 남양유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정지 불매운동 등 불가이스 파문으로 인해서 앞으로의 실적 하락도 예상되고 있고요. 또 회장 사임으로 인해서 오늘 주가는 상승했지만 앞으로의 기업의 행보도 궁금합니다. 다음 거래일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남아유업은요. 제가 이제 스탑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불가리스가 또 코로나 억제 효과가 70% 이상이 있다라고 발표가 되고 그 이후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면서 주가가 큰 폭의 조정 흐름이 나와줬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대표이사 이제 홍원식 대표이사가 사퇴 이사를 44년 만에 사퇴 이사를 이제 표명을 했는데 앞으로 이제 뭐 자식들에게도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겠다라고 이제 밝혔어요. 그래서 앞으로 전문 경영인이 남양유업을 이제 이끌고 갈 것이라 판단되고 있는데 일단 뭐 단기적으로 시장에서 좀 사실 신뢰를 잃은 종목이 단기적으로 이제 대표이사가 사퇴했다고 하더라도 오늘 일시적인 상승 흐름은 나와줄 수 있겠지만 또 중장기적으로 상승 추세가 나오기에는 다소 제한적인 요소가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새로운 이제 경영인이 앞으로 남양유업을 어떤 식으로 이제 이끌고 갈 걸지 지켜보고 그때 신규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해도 좋고 불가리스발 단기 악재에 대해서는 실적적으로 미치는 영향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신규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고 또 그리고 대표이사가 사임했다는 이유만으로 지금 바로 들어갔고 모든 악재가 소멸된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불가리스발 악재들은 현재 진행형이고 앞으로 또 이제 CEO가 교체된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이 종목들은 좀 추후에 지켜보고 접근
손해도 충분히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매수의 관점으로 또 오늘 대표이사 사임으로 인해서 오히려 주가 상승은 좀 일시적인 요인이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그래서 신규 매수의 관점은 좀 접근을 좀 자제하고 추후에 상황을 지켜본 이후에 신규 매수해도 늦지 않는다라고 판단해서요. 스탑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 현재 진행형인 이슈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고 대응해봐도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스탑 단기적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다음 종목 넘어가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을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시젠 짚어볼게요. 어제 공매도 부분 재개가 되고 나서 코스닥 시장에서 공매도 거래대금 1위를 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6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매출 증가세는 2분기까지 지속될 거란 전망 속에서 앞으로 주가 흐름 상당히 궁금합니다. 일단 내일 다음 거래일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일단 시젠 같은 경우는요. 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공매도 재개로 인해서 지금 최근에 시장이 가파른 하락이 나와졌는데 그중에 가장 이제 공매도 관련해서 거래대금 순위로 가장 높은 종목이 시젠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코스피에서는 셀트리온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코스닥에서는 시젠이 거래대금 순위로 가장 높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위가 셀트리온 헬스케어다라고 이고요. 또 이제 3위, 4위가 KMW 현대바이오로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이제 공매도 재개로 인해서 이제 그 전부터 지난주부터 이제 낙폭이 나와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바닥에서 7만 원, 6만 5천 원대까지 조정이 나왔다가 이제 100% 무증에 대한 기대감과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바닥 대비 거의 2배 이상 가까이 좀 상승 흐름이 나와주다가 공매도 여파로 인해서 낙폭이 굉장히 크게 나왔던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총 상위, 특히 대형 제약바이오 종목들 위주로 낙폭이 컸었는데 오늘 셀트리온 그룹주부터 오늘 낙폭을 축소하고 저점을 좀 다져주고 있는 모습이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2분기까지 계속 이어질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이제 낙폭이 바닥 대비해서 이제 좀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다가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이 나와주고 있다가 공매도 재개에 대한 영향으로 너무 가파르게 조정 흐름이 나와줬고 또 최근에 상승폭을 거의 절반 이상의 하락이 나와줬기 때문에 이번 주 후반에 또 공매도 재개에 대한 우려감이 시장에서 조금 안정을 찾았을 때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 흐름으로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충분히 나와줄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공매도 재개에 있어서 가장 우리가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들을 매수했을 때는 오히려 주가가 다시 한번 안정을 찾을 수 있고 또 빠른 회복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시젠 또한 마찬가지로 진단키트 관련 가장 대장주이기도 하고요. 아직까지 이제 백신이 보급되고 있긴 하지만은 여전히 인도에서는 매일매일 확진자가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를 좀 경신하고 있는 만큼 4차 팬데믹에 대한 우려감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진단키트 관련 섹터에서 가장 대표 종목인 시젠 같은 경우가 앞으로 또 정부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해서 다시 한번 조정안이 또 발표됐을 때도 좀 민감하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고 실적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최근에 공매도 재개에 따른 또 가파른 조정 흐름이 나와줬기에 조금이라도 안정을 찾았을 때는 가파른 또 기술적 반등 흐름이 충분히 나와줄 수 있을 거라 판단돼서요. 단기적으로 고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제는 고라고 제시해 주셨네요. 네, 그러면 이번에는 다음 종목 넘어가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위를 차지한 LG상사 살펴볼 텐데요. 올해 1분기에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을 기록했고 또 오는 7월에 출범하는 LX홀딩스의 또 주축이 되리란 기대감 속에서 오늘 주가 상승 견인됐습니다. 다음 거래일 상승일까요? 하길까요? 네, 일단 LG 상사도요. 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G 상사가 이제 LG에서 이제 계열이 이제 분리가 돼서 LX 글로벌로 이제 새 출발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고 그런 기대감이 좀 작용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뭐 사상 최고 또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오늘 작용되면서 오늘 시장 대비 7.61%나 강한 상승 흐름이 나와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뭐 기존의 트레이딩 분야에서 벗어나가지고 이제 친환경 또 폐기물 관련 사업도 새롭게 새로운 먹거리로 또 신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되고 있고 그 외에도 또 이제 디지털 콘텐츠 관련 섹터 그리고 또 이제 의료기기 관련해서 새로운 먹거리 사업들을 추진한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그에 따른 기대감도 같이 작용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LX 홀딩스가 이제 출범이 됐을 때 가장 주축이 될 수 있는 계열사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또 실적에 대한 기대감까지 같이 작용이 되면서 오늘 의미 있는 상승 흐름이 나와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차트 보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최근에 그 기대감에 충분히 주가가 좀 반영이 됐던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은 오늘 좀 거래가 상당 부분 들어와줬던 부분도 있었고요. 바로 직전 고점 라인대를 좀 강하게 돌파하면서 52주 신고가 라인대에 위치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기대감이 앞으로도 시장이 좀 불확실성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공매도 재개에 대한 우려감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실적이 뒷받침되고 또 그리고 LX 홀딩스의 가장 주축이 될 수 있는
있는 계열사이기 때문에 앞으로 또 새로운 먹거리, 또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까지 같이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단기적으로 35,000원 라인대까지 최상승 흐름으로 계속해서 단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 거라 판단돼서 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LX홀딩스의 신사업도 기대감 오르고 있다라고 또 짚어주셨습니다. 고 의견 주셨고요. 그럼 이번에는 다음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10위를 차지한 우리기술 투자인데요. 근 한 달 동안 K뱅크 가입자 수가 폭증했다고 합니다. K뱅크 계좌가 있어야 업비트에서 가상화폐 거래를 할 수 있어서 이를 토대로 봤을 때 두나무 4월 실적이 상당히 기대된다는 평가 속에서 오늘 주목받았습니다. 다음 거래일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일단 뭐 우리기술 투자도요. 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국내 시장 자체가 워낙에 이제 변동성이 좀 확대됨에 따라서 상당 부분 그 자금이 또 이제 가상화폐, 암호화폐 시장으로 넘어갔다라고 합니다. 또 이미 뭐 2030 세대뿐만 아니라 5060 세대들까지도 지금 이제 뭐 암호화폐 또 가상화폐 투자에 지금 자금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종목이 이제 우리기술 투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나무의 지분을 8% 이상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두나무 뉴욕 증시 상장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이제 K뱅크 개설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업비트에서 이제 암호화폐, 비트코인을 매매를 하려고 했을 때는 K뱅크 계좌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K뱅크 계좌 개설 수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또 이제 비트코인의 변동성과는 상관없이 또 이제 암호화폐 거래소의 어떤 수수료에 대한 어떤 그 실질적인 부분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미국에서 이제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가 상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업비트 또한 마찬가지로 전 세계 이제 거래대금 순위로 봤을 때 5위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산 가치만 본다고 하더라도 10분의 1 수준, 10조 원 이상의 또 이제 자산 가치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기술 투자가 8%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분 가치에 대한 부각도 계속 이어질 수 있고 또 시장 자체가 굉장히 불안했을 때 오히려 또 반사 이익으로 암호화폐 관련 시장들은 좀 최근에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졌었기 때문에 다시 또 비트코인 가격이 6천만 원을 돌파하고 7천만 원 언저리까지 또 상승 흐름이 나졌던 부분도 있어서 여전히 두나무 상장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고 또 이제 우리기술 투자도 그에 따른 지분 가치도 부각될 수 있을 거라 판단돼서요. 단기적으로 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기술 투자도 빨간불 켜주셨고요. 이번에는 나머지 5가지 종목들 의견도 한 번에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지켜보자라고 했던 남양유업을 제외하고는 오늘 다 고라고 제시해 주셨는데요. 어떤 종목이 탑픽일까요, 매니저님? 네, 이 중에서 이제 카카오 게임즈라는 종목을 제가 이제 가장 탑픽 종목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종목도 작년에 상장하자마자 시장에서 굉장히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상장하자마자 따상 그리고 바로 2연상까지 이어졌던 종목인데 작년에 9월 달에 상장한 이후에 지금까지 상당 기간 동안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이 이어지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실적적인 부분이 1분기 실적이 매출이 이제 1,301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156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뭐 신작 게임 출시에 대한 기대감도 분명히 이어지고 있긴 하지만은 이제 그 스크린 골프장의 어떤 매출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코로나 여파에도 불구하고 또 스크린 골프에 대한 어떤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골프 인구가 지금 700만 명을 좀 돌파한 만큼 지금 계속해서 스크린 골프의 어떤 가맹점 수도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흔 골프라고 골프존 다음에 그 스크린 골프 시장 점유율 2위 기업이었는데 2017년도에 카카오 게임즈에서 인수를 했습니다. 정확히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카카오 VX, 그러니까 카카오 게임즈 100% 자회사인 카카오 VX가 인수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또 스크린 골프 관련해서 VR을 기반으로 한 골프 솔루션도 앞으로 개발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앞으로 이제 골프존의 입지가 살짝 흔들릴 가능성도 굉장히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골프 인구가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에 따른 매출 또한 계속해서 고성장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거 외에도 이제 앞으로 그 캐주얼 게임부터 어떤 대작 게임까지 신작 게임이 10종 정도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신작 게임 출시에 대한 기대감까지도 같이 이어질 수 있을 거라 판단되고 있고요.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이어지면서 기술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추세 하단 부분에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최근에 상장한 이후에 상당 기간 1년 가까이 조정 흐름,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이 끝마쳐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가 부근에서 다시 한번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했을 때는 안정적인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게임 관련 대표 종목이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가격 전략까지 같이 이어서 말씀드리면요. 네. 59,000원 라인대를 일단 1차 목표가로 말씀을 드릴게요. 바로 직전 고점 라인대를 1차 목표가로 설정을 하시고 돌파 시에 66,000원 라인대를 2차 목표가로 설정하셔서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현재가 부근에서 손절 라인대까지 같이 말씀을 드리면요. 48,000원 라인대를 일단 손절 라인대로 잡고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49,000원 부근대에서 2차 매수,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작 게임들의 기대감뿐만 아니라 또 골프 관련 사업에 대한 고성장 기대감까지 제시해 주셨네요. 카카오 게임즈 베스트 종목으로 꼽아주셨고요. 더 많은 이야기 위한 무료 방송 오늘 준비돼 있을까요? 네, 일단 뭐 5거래일 동안 시장이 좀 하락이 나오다가 오늘 좀 기분 좋은 상승 흐름이 나와줬는데 지금부터는 우리가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또 시장이 안정화됐을 때 가장 빠른 속도로 회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방송 끝나고요. 4시 반에 엠비엔골드 사이트에 자세하게 소개해드릴 예정이니까 바로 4시 반에 엠비엔골드 사이트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4시 반 기억해 주시고요. 고엔스탑은 김준호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